본책만책 제47편 퍼스트 콘택트의 퀴러스.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수입니다. 퍼스트 콘택트의 네 번째 저자인 해도연 작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작가이자 근지구 우주 공간을 지켜보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설집 위그드라실의 여신들, 연작소설 베르티아 등을 출간했고 다양한 중단편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단편인 퀴라스는 우주에서 찾아온 미지의 노랫소리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오는 인류 멸망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해도현 작가님 장편 소설은 아직 안 읽어봤고 단편 소설을 몇 편 읽어봤는데 그중에 이게 제일 취향에 맞는 작품인 것 같아요. 어. 왜 그런가? 인류가 멸망해서 근데 저 안 그래도 읽으면서 이거 한사님이 좋아하실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인류 멸망 이야기 너무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제가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역시 수요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작가들도 진짜 인류가 좆될 것 같다. 이래서 쓰시는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반영을 하니까 문학은 맞아요, 맞아요. 현실을. 근데 어쨌든 일단 이 책이 8편 실려 있고 오늘 읽은 퀴라스까지 4편 읽은 건데 제가 반절 읽은 건데 그중에 3편이 인류가 멸망하는 이야기인 거 보니까 음, 뭐 역시 사람들도 인류가 나자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인류가 나자빠질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죠. 음. 근데 지금 이 날씨도 봐도 이제 여름이랑 가을 넘어갈 때도 봐도 가을도 없고 뭐 계절적인 게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환경 문제잖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인류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제목이 무슨 말인지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퀴라스라서 저는 사실 퀴어가 들어가는 음일거로 생각한 거예요. 되게 퀴어 중심적인 마음으로 읽어서 무슨 뜻일지 너무 막 생각하면서 봤는데 전혀 그런 의미와 상관이 없었고요. 근데 지금도 왜 제목이 퀴라스인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노래의 이름이 퀴라스인 건 아는데 그게 왜 퀴라스가 되었을까? 하필 왜 퀴라스일까? 다른 이름도 붙일 수 있는데 아니면 뭐 그 노래 가사 중에 퀴라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응, 그렇게 들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왜 이 단어를 선택하셨을까 작가님이 응, 응. 이런 건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퍼스트 콘택트를 직접 언급하는 작품이 이게 처음이에요. 맞아요. 퀴라스를 읽고 나니까 이전의 작품은 외계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인간의 이야기가 100이었다면 이 작품에서는 외계인의 입장, 그러니까 외계인 등장하진 음, 않지만 어쨌든 외계인 드디어 그러니까 진정한 외계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기훈 교수가 이제 옥스 얘기를 하면서 옥스에게는 첫 접촉조차 아닐 거야 라고 음, 말한 장면이 있는데 확실히 퍼스트 콘택트라고 할 때 그 퍼스트 첫 번째라는 건 우리 관점이겠구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구를 찾아올 정도의 외계인이면 과학기술이나 문명 이런 게 우리나라래.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을 상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갈 수 있었겠지. 그지? 어. 그니까 그 정도로 발전한 문명이면 당연히 지구가 처음일 필요가 없는데 음, 음. 항상 그렇게 생각해온 것 같다. 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첫 시작이 새로운 문명과의 만남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세 편은 문명과의 만남이라는 것에는 약간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이번 네 번째 단편은 새로운 문명과의 만남이긴 하다라는 생각? 문명과의 만남에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퀴라스라는 노래를 통해서 외계 생명과 만난다는 어떤 소재? 노래라는 소재가 가진 어떤 특징? 그리고 이게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거잖아요. 그런 게 과학이랑도 되게 막 얽혀 있어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가님이 연구원이셔서 그런지 과학적인 용어나 아니면 어떤 설정 같은 게 되게 자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외계인이 어떤 식으로 인간과 첫 접촉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외계인을 만났을 때 뭘로 접촉할 것인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쏘아 올릴 때 몇 개의 국어로 음, 안녕하세요를 써서 보낸다든가 뭐 이런 맞아, 거 맞아. 되게 뭐 클래식도 고르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 옛날에.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일종의 음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음파인지 아닌지도 이제 나중에는 확신이 없게 되는데 맞아요. 읽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좀 신기했어요, 저도. 음, 근데 또 뒤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것이 우리와의 첫 접촉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밝혀지면서 진짜 이게 작가님 의도인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독자의 어떤 편견을 음, 가지고 이렇게 쓰신 것 같다. 어떤 의미로는 반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 음, 그래서 그걸 의도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좀 흥미롭다.
음.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자기라는 건 나 개인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음, 생각하죠. 인간의 만물이 중심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산호가 죽어가고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로 크게 보면 인간이 어떻게 되든 하등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해도연 작가님이 천문의 기사거든요. 인간은 진짜 족도 아닌 거지. 그런 어떤 스케일이 느껴지는 지점이 환상적이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 일이 전혀 아닌 것에 되게 큰 영향을 받잖아요. 맞아요. 이를테면 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어떤 참사, 사회적 참사도 그렇고 전하 랄라님이 그 참사에 엮인 지인은 없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음, 참사인 양 고통받는 것처럼. 그래서 주인공을 포함한 지구에 사는 인류는 사실상 이 사건, 이 퀴라스 사건과 전혀 무관한데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려서 인류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메시지가 한 작품에 담겨 있는 거 음, 재밌었다. 맞아요. 음. 저는 이걸 읽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안테나 거인 얘기랑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읽을 때 초반부에서 중반부의 느낌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외계 생명체들은 지구나 인간에 전혀 이런 의미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되게 작은, 소소한 그런 존재로 보는데 인간들만 되게 이 이야기에 따르면 도끼나를 만난 개미처럼 우리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와 엄청 커다란 불안과 의미 부여가 진짜 엄청 낮잖아요. 맞아. 그런 것이 안테나 거인 때랑 유사한 것 같았어요. 안테나 거인 때도 그것은 외계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에게만 큰일이었지만 마찬가지로 큐라스에서도 외계인에겐 별거 아니지만 우리만 개미 떼처럼 다 몰살당하는 중인 그런 얘기들. 근데 나는 작가님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그 도끼로 나무를 베는 비유가 그 나무는 무슨 죄야 갑자기? 나무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도끼와 개미와의 상관관계만 봤을 때 아니 그리고 그 도끼를 휘두른 거 도끼도 스스로 간 것도 아니잖아 이게 사실 그 비유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끝날 음, 때까지 이거는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긴 하였습니다.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도끼날이 개미를 내려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가해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천재지변과 같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종하는 외계인, 도끼를 잡고 있는 외계인도 그냥 별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이제 그 인간의 신발을 피해가는 개미들 마냥 도끼를 피해가는 것이다라는 비유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뭐 아무튼 의미는 비슷하지 않나 안테나 거인과?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멸망이 오면 왜 이렇게 다들 종교단체가 창궐할까? 근데 실제로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안테나 때도 그렇고 키라스에서도 계속 그런 종교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는 게 유사하다, 비슷하다, 흥미롭다라고 생각했어요.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구나. 근데 멸망이 오는 게 확실해지면 종교에 귀의할 거예요? 저는 안 하죠. 그치.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는 거야. 그런가 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람들이 불안하고 무서운 게 정말 다음에 뭐가 올 것인지를 불안해하는 거잖아. 정말 다음에? 인류가 멸망하는 날이 정해졌어. 그러면 이제 종교가 창궐한다 이런 거잖아. 음, 근데 사실 멸망한 날짜가 정해진다는 건 굉장히 확고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에 귀의한다는 건 그 이후가 두려운 거잖아. 그렇죠. 이후가 두려우십니까? 저는 이유가 두렵긴 한데 그거는 또 굉장히 다른 의미인데 이유가 두렵지만 종교에 귀의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 귀의할 사람 찾아서 좀 물어보고 싶어. 무엇이 너가 종교에 귀의하게 할 것 같은가? 음, 궁금해, 그런 거. 보니까 음. 결국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가를 그래서 받는다. 왜 그 사이비 종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늘에 땅이 정해져 있었어. 그러니까 멸망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치, 그치. 것부터가 있구나. 어린 양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도연 작가님이 천문학 박사시니까 라일라님 말씀하신 여러 과학적인 이제 이야기를 넣었는데 저는 읽으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음, 이를테면 이 옥스가 태양의 10배 정도 된다고 했고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게 5년에서 10년 사이에 태양계 내로 진입한다.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게 태양계가 물론 겁나리 크긴 하지만 진짜 빠른 속도거든요. 거의 뭐 해수급으로 도달하는 건데 이렇게 빨리 오고 심지어 해양성 궤도도 뒤틀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지구는 아무런 영향이 없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맞아. 사실 막, 뭐, 밀물 썰물도 당연하고, 어, 뭔가 어, 막 어, 영향이 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궁금한데 나는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이 다다음인가 작품을 쓴 배지훈 작가님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니 이게 뭐 질량이나 이런 게 정확히 안 나와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2017년에 오umu아무아라는 외계 천체가 태양계 내부를 지나갔대요. 음. 근데 이 소설에 쓰인 궤도랑 비슷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태양계에 도착한 최초의 성간 물체래요. 그러니까 진짜 외계 물체라는 거야, 그게. 근데 걔도 알아차리는 게 되게 늦었대요. 어, 그러니까 아마 소설 속의 사람들도 빨리 알아차리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시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해도현 작가님이 오umu아무아를 참고하셨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런 소재가 있다는 걸 아셨다면 아실 아실 수밖에 테니까 없어. 당연히 아실 어. 테니까. 그리고 오umu아무아가 하와이 원주민 언어를 붙인 이름인데 탐색자를 뜻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표할 때 국제천문연맹이 먼 곳에서 온 첫 번째 전령사라고 정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콘택트잖아. 그러네. 그래서 왠지 영향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 그리고 배지윤 작가님이 천문학은 진짜 정확한 학문이라서 뭐가 눈곱만큼만 틀어져도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해왕성 궤도가 뒤틀릴 정도면 질량이 큰 거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쯤엔 뭐 알았을 거다. 그런 생각해서 또 그렇구나.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학문이다. 신기하다. 근데 진짜 막, 뭐, 태풍이 인다든가 태풍이나 해일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달이 가까워지기만 해도 인력 때문에 그래. 파도나 이런 영향이 있는데, 뭐 지진이나 해일이나 가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진 11번 어, 났다고 했잖아. 나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설정이다. 왜? 왜냐하면 한국인 기준으로 진도 5의 지진을 11번 겪은 한국 이미 이 주인공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진도 5 정도의 지진이 어떤 정도의 지진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수 있고 물건이 넘어가요. 그 정도의 큰 지진인데 11번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여기. 5분 간격인가 그 정도로. 2020년 이후로 현재까지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적이 일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진 지진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고 그래서 내진 설계가 그 정도로 되어 있지 않아. 맞아.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11번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망했어. 무너졌지, 많이. 이기훈 교수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2020년 이후로 제일 강한 건 2021년 12월에 제주 서귀포시 남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4.9가 최고고 그때 지진 분석서가 있어요, 또. 보니까 이제 1978년 계기 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기준으로 11위예요. 그러니까 4.9가 11위인 거야. 되게 크지. 우리나라는 원래 지진이 우리나라 많이 일어나는 기준으로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진 관측 사상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은 2016년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8이 최대거든요. 맞아. 다 느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 심각했고 사망자도 많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여진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진도 5도 지진 11번 일어났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일단 내가 봤을 때 천문대 멀쩡할까? 그러네요. 저는 그리고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생각나는 작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완전 비슷하진 않거든요. 안테나 거인도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게 그 예전에 나왔던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버드박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버드박스에서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갑자기 다 죽어버리는, 거긴 좀 잔인하게 죽어버리긴 하지만 그 장면도 생각이 났고요. 여기서도 본인의 의지로 하지만 어떤 충만한 마음으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이런 소재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나 보다. 뭔가 나의 죽음을 선택하는 방식과 멸망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버드박스도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요소를 다 가진 작품치고 솔직히 좀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죠. 일단 갈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맞아. 멸망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갈등이 없다고 보기엔 어쨌든 이 퀴라스를 해석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모험을 겪잖아. 맞아. 근데 그게 되게 큰 모험인데 되게 너무 밋밋하고 감흥이 안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진짜 위기 절정을 겪고 있는지가 좀 안 느껴져서 평면적인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인물이 평면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 자체가 서사가 강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쭉 읽고 나서 소재도 좋고 초반부도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퀴라스란 노래에 대한 어떤 비밀을 밝혀내거나 아니면 이 노래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이기윤 교수도 노래를 한참 들은 다음에 뭔가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살짝 이상하게 변해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었던 종회기원담, 올해 초에 다뤘었던 종회기원담에서도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내용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어주시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거라고 이번 소설에서도 기대를 했는데, 네, 퀴라스 자체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뭔가 멸망을 향해 가는 일상적인 풍경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험이긴 한데 격하게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는 고저가 있는데 읽는 내가 너무 뭐지 이게? 그래서 뭐 어쩔 것인가? 나중에 그래서 그냥 20년이 흘렀다. 약간 이렇게 표시된 어. 부분도 그냥 20년이 흘렀다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나는 그리고 그 제자가 그렇게 등장하니까 인물이 너무 많은가 이야기에 비해?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그쵸. 그런 것도 있어요. 응.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응. 깨어나도 곧 사망하는 이런 우주선 비행기래. 우주선에서. 우주선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에서. 그런 이야기 사실 되게 대단하고 그 안에 내용을 되게 자세하게 담을 수 있는데 그냥 쓱쓱 지나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 이야기를 만드실 때 뭐가 중요했던 거냐고. 그러니까 내 그거를 모르겠는 거야. 멸망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작가님? 그냥 인간이란 아주 작은 존재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별개로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없어서 약간 밋밋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엔딩 장면이 오히려 너무 좋았다니까. 지구의 달이 아니고 다른 행성의 달이 지구의 달이 된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야. 생각해보면 달의 이름이 달이잖아. 음, 이게 지구의 달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목성의 달은 뭐다 이렇게 하잖아. 음, 근데 지구의 달이 사라졌어. 다른 행성의 달이 지구로 왔어. 걔 이름은 달인가? 유로파인가? 네네. 이게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것이 뭘까? 그러니까 그 위성의 이름이 달인지 아니면 달에게 다른 이름이 주어지는지? 주어져야 할 땐가? 음, 그래서 이런 기호학적인 고민 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키라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단독 가져오겠습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단독 가져오겠습니다는 또 앞에 단편들과는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완전. 즐겁게 읽고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도 팔로우, 리트윗, 리그램,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연락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DM 혹은 메일.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SNS 계정에 보시면 저희 메일 주소나 아니면 DM 할 수 있는 창구 다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이제 피곤한 정하지?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